오늘 특강은 한국언어문화전공 18학번 한상은 선배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상은 선배님께서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한국어진흥과 연구원으로 계시며 대학원과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수와 함께 한상은 선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언어문화 전공의 18학번이었던 한상은이고요. 목차는 제 이력을 말씀드리고 대학원 생활을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제가 하는 말에 조금 더 공감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력사항을 부끄럽지만 가져왔습니다. 저는 일단 학력으로는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 전공 18학번으로 졸업을 하였고요. 지금도 혹시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계 전공을 저는 했습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연계 전공을 하면서 이거 다른 과 학우들이랑 많은 교류를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한양대학원의 국어학 전공으로 들어가서 국문학과 국어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경력으로는 한양대학교에서 로스쿨 준비반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조교를 맡아서 일을 했었고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회 편집 간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한국어진흥과 그중에서도 한국어 기초사전 그리고 한해학습 사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원 입시 준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래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제가 어디에서 강연을 하는 게 좀 간지나고 멋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가장 친숙했던 이 대학교 어학당에 들어가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많이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곳에 뛰어들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석사 학위가 최소 요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대학원 입시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아시겠지만 낙사랑 UA 어플라이를 통해서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자기소개, 지원 동기, 학업 연구 계획 등을 이제 우리가 대학교 들어왔던 것처럼 거기에 써서 내고요. 이거를 이제 교수님들한테 드렸을 때 학교 측에서 교수님들이 1차 서류 심사를 쫙 하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를 붙은 사람을 뽑아서 2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연구 계획을 했을 때 이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하고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하고 연구 계획서는 무엇인지 대체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논문을 쓰러 들어가는 건데 왜 내가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학교에 맞는 인재일지 아니면 다른 학교 다른 과에 갔을 때 좀 더 적합한 인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계획은 연구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대학원 입시에 있어서는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는 대부분 다 잘 쓰세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연구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혹시 여러분 그걸 아셨나요? 소제목을 쓰는 게 좋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구 계획서의 소제목을 연구 필요성, 그리고 연구 내용 및 방법, 기대 효과, 대학원 진학 이유 및 계획, 참고 문헌이라고 써서 그것을 소제목 아닌 교수님들이 바라보시기에 아, 얘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를 좀 더 잘 보이게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가 면접 준비할 때는 코로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면접이 있었고 온라인 면접이 있었는데 뭐 대학교에서는 줌으로 온라인으로 면접을 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대1 면접이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다대1 면접이었어요. 교수님 네다섯 명 있는 줌 화면에 저 혼자 들어가는 정말 무섭거든요. 그게 진짜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고
제가 합격한 한양대학교에서는 오프라인 면접을 봤어요. 3대 1 면접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제가 경희대에도 원서를 넣었었는데, 경희대는 면접을 보지 않았고, 서류 심사로만, 네, 보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면접 준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1분 자기소개를 무조건 시키세요. 당신이 왜 지원을 했는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1분 자기소개를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거기서 교수님들이 많이 보시는 건 너가 이 대학원에 와서 어떤 커리큘럼을 듣고 어떤 목표로 해서 어떤 논문을 쓸 거니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과에 잘 맞는지. 제가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했지만 양대 일반대학원 국어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한국어 교환 혹시 짜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당연한 거를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습자들한테 말을 할 때는 이걸 당연한 거를 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또 교수법을 사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문법 파트에서 제가 너무 부족함을 느꼈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아요, 어요, 해요가 있어요. 그거를 왜 달라요? 왜 먹어요는 먹어요고 가요는 왜 가요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너무 당연하니까 먹어요는 먹어요고 가요는 가요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전공하게 되면 2급이라는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도 멋이 없고 나의 전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국어학 전공이 필요했고 네, 국어학에 지원하게 된 이유였습니다라는 말을 자기소개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아, 너가 국어학을 선택한 이유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기타는 성적을 넣었는데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로나 때였어가지고 절대평가였습니다. 2년이 절대평가여서 성적을 좀 좋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성적을 보시고 교수님들이 공부 많이 했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이 보시기에 귀엽네, 뭐 자식,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은 생각보다 학생분들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원에 제가 이제 학업계획서 연구 계획을 1번부터 5번으로 쫙 써가지고 내잖아요. 이게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 계획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시각이 너무 달라지고 교수님들의 세부 전공이 계시고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면서 이 논문 글짓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대학원에 오는 이유가 정확한지 명확한지만을 잘 보여주시면 충분히 대학원 입시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일반 대학원 국어학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꼭 얻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세 가지를 말하면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 취업할 때 면접에 활용도 소스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논문을 한국 언어 문화 전공을 나왔지만 국어학 논문을 썼어요. 그중에서도 북한 법률 전문 용어의 형태 구조 분석을 썼는데 북한과 남한의 법률 전문 용어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다른지,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제가 로스쿨 준비반 조교를 했어요. 물론 조교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조교라는 자리를 있으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법률 용어를 제가 주제로 선택했을 때 로스쿨 준비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방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교 키 하나 있으면 법률 전문 도서관을 맘대로 출입할 수 있고요. 거기서 제가 보고 싶은 법률 전문 용어 그리고 사전 관련된 것을 다 찾아보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로스쿨 준비반 조교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그 로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로스쿨은 어떠한
그에 갖고 있는지, 사회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많은 걸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학비도 조교를 하면서 벌었기 때문에 대학원 학비가 되게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조교 활동을 하면서 벌면 차감이 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부담 없이 대학원 학비를 낼 수 있어서 조교 활동이나 뭐 교수님이 주시는 프로젝트는 꼭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양대에서 한국언어문화학회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편집 간사라는 일을 하면서 논문에 대한 양식을 제가 알 수 있었고, 많은 글을 쓸 수 있는 법을 배우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야의 전공 교수님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내 이름을 그 교수님들께 한 번 더 각인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학계에 유명하시고 어떤 논문에 심사하시는 그 교수님들과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학회에서 투고자들도 있어요. 투고자들은 교수님들도 논문을 투고하시긴 하지만 석사학위 이상 받은 사람이 논문을 투고할 수도 있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논문을 투고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투고자들과 한 2달간을 지지고 뽑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친해지고 그 대학원에 가면 인맥이 너무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저의 학계, 그러니까 국어학,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연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저에게는 채용 공고가 하나가 떴습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에 대한 건데 이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어원 취업 준비는 좀 멀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번 그냥 어떻게 했는지 들어만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고 직무수행 계획서를 쓴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자기소개서랑 직무수행 계획서가 서류 심사고요. 면접이 2차로 면접 심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중에 직무수행 계획서가 정말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공공기관, 공무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실 때는 이 직무수행 계획서가 자기소개서 뒤에 무조건 붙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립국어원 지원서에서의 특이점이 직무수행 계획서였고 이것은 내가 자신이 맡게 될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건지 너 이곳에 와서 이거 너 담당자로 줄 건데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싶어? 를 쓰는 곳이 직무수행 계획서입니다. 마지막은 면접인데 면접은 서류 심사 통과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3대1 면접으로 갑니다. 먼저 직무 적합성 및 자기소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쓴 저의 자기소개서고요. 일단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한 페이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짧아요. 다른 공채에 비해서 다른 우리 자기소개서는 뭐 1000자 이내로 쓰시오. 100, 800자 이내로 쓰시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건 그건 없고 그냥 딱 한 페이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글을 써놨지만 원래는 이게 그냥 흰 바탕이에요. 흰 도화지고 제가 무엇을 쓰던 간에 그냥 그게 저의 자기소개가 되고 심지어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뭐 자신의 성장 배경을 쓰시오. 자신이 뭐 팀워크를 이용해서 어떠한 수행 결과를 쓰시오. 이런 말도 안 줘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막막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제목을 활용하자라는 거를 또 한번 써서 실무적 수행 능력을 썼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직무와 관련해서 많이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지원하게 된 한국어 기초사전의 특징은 사전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DB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나? 전공 지식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을 자기소개서에 넣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것 말고도 학업적인 것 말고도 다른 학업 외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저는 뭐 사전 편찬 교실에 들어가서 그거를 제가 직접 편찬을 했다. 여기에서 저는 어떠어떠한 걸로 했습니다를 썼습니다. 진짜 중요한 직무 수행 계획서인데요. 저는 자기소개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직무 수행 개요, 직무 수행 목표 및 비전, 추진 계획 및 방안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한 간결하고 포인트만 잡아서 글을 써야 해요. 이렇게 한 페이지를 준다고 해서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꽉 세워서 쓸 필요는 없어요. 물론 반 쓰고 3분의 1만 쓰면 성의 없네, 얘 우리한테 오고 싶지 않은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 채우되 그 하나하나를 내가 너무 꽉 채워서 쓰는 것보다 읽는 사람이 편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의 킥은 공문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개요 쓰고 목표랑 비전은 무엇이고 뭐 한국어 기초 사전의 애플리케이션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나는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좀 더 만족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어를 학습할 때 쓰시니까 이게 교원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많이 쓰시는 사전이니까 거기서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 방안도 한국어 기초사전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온라인 세종학당과 교재를 연결하고 신호를 등록하고 다중매체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게 온라인 세종학당 교재 연결과 신호 등록은 저의 아이디였어요. 딱 보니까 뭐 교재랑 관련된 건 없더라고요. 저는 이 다중매체 활용을 꼭 썼던 이유가 솔직히 다중매체 활용은 지금도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와서 느낀 거는 국어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대부분 3개년 사업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어 기초사전을 보완하고 싶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보완을 하는 게 아니고 3개년을 써요. 제가 온라인 세종학당 교재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등록하겠습니다. 해도 이들한테는 좀 귀엽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중매체를 활용해서 보완을 해야겠다. 솔직히 이거 새로운 거를 개발하는 것보단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고 그 선생님들 면접관이 보시기에도 아 이거는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 한 개 정도는 이미 되어 있는 거를 보완하는 걸로 쓰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인데 그리고 면접 복장 및 태도인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면접이고 깔끔하고 우아하게 보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만해 보이지 않게. 근데 그게 아니고 공기업이랑 공공기관은 꼭 이 스탠다드한 이 복장을 입고 가야 해요. 근데 이게 한 벌 맞추면 거의 4, 50만 원 들거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청년 일자리 뭐 이렇게 면접 대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미리 얘기해주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물어볼 건지 하지 않겠습,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면접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면접 예상 질문을 뽑아야 되는데 저는 1분 자기소개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고 면접 질문을 제가 여러 분 드리니까 날 것 그대로 몇 개를 공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전문 지식을 대해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한국어 기초사전에 노란색이라는 표제어를 등재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뜻풀이, 그러니까 노란색을 뭐라고 풀이할 건지를 얘기를 해보래요, 저보고. 영문 작가님이.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어 기초 사전이 어떤 성경인지를 말하면서 머리를 계속 굴렸어요. 한국어 기초 사전은 외국인 학습들이 많이 보고 한국어 교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시간을 조금 번 뒤에 그 어린이들이 타는 유치원 버스와 같은 색깔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탁 말을 자르시더라고요. 그 용례잖아요. 뜻풀이를 말해보세요 하면서 압박 질문을 엄청 하십니다. 거기서 당황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난 모르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다면 뭐 노란색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노란색을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개나리랑 뭐와 같은 색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의 전문 지식, 사전이 어떻게 표제어로 등재되고 어떤 뜻풀이를 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전문 지식에 관한 거를 좀 많이 생각해 가셔야 할 것 같고 하지만 거기서도 제가 너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되게 여유 있으면서 되게 그럴싸하게 모르는 거 다 아시니까 그냥 그럴싸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꼬리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는 면접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 돼요. 저한테 어떤 꼬리 질문을 하셨냐면 제가 사전 편찬 교실 오픈 프로 아까 사전 썼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쓰면서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래요. 사전 편찬 교실에서 너가 수업을 들었을 때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일단 장점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편찬 교실은 고려대에서 진행하는 수업이었고 그 관련 교수님들과 너무나도 밀접한 분들이 면접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혹여나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장점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하신 부분이 장점은 알겠고 아니 단점을 말해주세요. 또 한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는 저는 피할 수 없으니까 단점을 말합니다. 저에게는 행운이었던 코로나라는 변명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사전 편찬 교실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서도 단점을 말하지만 단점을 말하면 안 돼요. 편찬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했으면 많은 전문가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사전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점을 배울 수 있었는데, 줌이라는 한정적인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사전 편찬 교실이 오프라인으로 이번에 다시 열린다고 하는데 꼭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되게 만족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점을 말해도 단점이 아닌 걸로 말을 하는 게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 대처, 이거는 그냥 진짜 센스가 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저는 합격자 공고에서 한 명으로 붙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은 한국어 기초사전, 한해 사전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돼요. 하기 위해서 저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희영 선생님께서 저 대학원 진학을 위한 면접 면접은 아니고 그 학업 연구 계획 스터디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매번 두세 개씩의 논문을 읽고 요약하는 공부를 했고 여기서 중점이 뭔지 이 중점을 통해서 내가 이 논문을 꼭 비판을 한 번씩은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비판을 하면서 내 학업 계획서를 쓸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거를 또 제가 면접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원래 대학원 가면은 스터디 논문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는 이러한 스터디를 했고 이렇게 조금 뻥을 조금 치면서 저 여기서 스터디 장을 맡아가지고 제가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피드백 받았고 뭐 이런 거를 조금씩 플러스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 학업 계획 연구를 쓰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연계 전공 이것도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연계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물론 한국 언어 문화 전공에서 심화 전공으로 할 수 있었지만 연계 전공을 하게 되었다 보면 그 뭐 일본 수업 들어야 되고 중국어 수업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가 아니고 중국 문화 수업 들어야 되고 프랑스 여기 있는 글로벌 거기 거 다 들어야 되거든요. 들으면서 제가 이러한 학습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서 연계 전공을 썼습니다. 라고 했더니까 이게 또 플러스 요인 점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스터디가 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학부생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런 게 특별하게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렇게라도 하면, 그런데 논문의 양은 좀 많이 읽어야겠죠? 만약에 한국어 교육도 말하기 분야가 있고, 듣기 분야가 있고, 뭐 교재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교육론, 뭐 무슨 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세부 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따로따로 논문을 보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